줌을 PC로 시작할 때랑 스마트폰으로 시작할 때 요 전에로 나눠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줌 관련 용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호스트는 일단 회의방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동 호스트라는 말도 있는데, 공동 호스트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 하는 거 할 수 있는 권한인데, 호스트의 권한을 갖는 또 다른 호스트를 우리가 공동 호스트라고 하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공유는 회의 호스트 또는 참가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화면을 공유하여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줌으로 진행되는 화상 시스템, 즉 교육에서는 수업을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 개인 회의 아이디, PMI라고 하는데 Private Meeting ID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올 때 보안으로 설정하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대기실은 인정된 참가자만 들어올 수 있게 호스트에게 참가자 입장을 기다리게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소회의실은 참가자가 이제 구분되어 각자의 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협동학습에 많이 쓰입니다. 회의 잠금은 호스트가 회의를 잠그고 다른 어떤 참가자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게 바로 줌 반응인데, 줌에 이제 해킹으로 들어와서 유해 자료를 퍼뜨리는 행위를 줌 반응이라고 합니다. 줌을 시작을 하신다면은 PC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능도 더 편히 볼 수 있고, 설정하시는 것도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줌으로 어떤 걸 하신다면은 PC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PC로 하는 줌 활용법인데요. 첫 번째로 가입이나 개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롬이랑 크롬에서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줌이라고 검색을 하고 하면은 오는 화면같이 맨 위에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로는 zoom.us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줌에서 무료로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교육용 계정 안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메일 가입 시에 공직자 메일이나 sen.go.kr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서울시는 korea.kr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sen.go.kr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을 적게 되면은 생년월일을 적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을 거기서 보내서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적으신 sen.go.kr에서 확인을 하고 계정을 활성화 시키시면은 기본적인 가입이 된 겁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랑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기본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계정인데요. 이게 개인 회의 아이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다음에 가입된 이메일, 사용자 유형이 나오는데, 사용자 유형은 만약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뜰 거고, 제대로 이제 계정 라이센스를 올리거나 이러면은 라이센스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저는 Gmail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란 버튼은 없고요. 여기 회의 호스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 호스팅에서 비디오를 온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바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선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경우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를 많이 활용합니다. 즉, 줌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앱을 통해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줌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갖춰진 거고요. PC에서. 그리고 이쪽 맨 위쪽 상단에 있는 것 중에 요 I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 다음에 초대를 보내신 링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참가자에게 공유해 주어야 할 정보이죠. 자, 그러면은 PC에 이제 설치된 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메뉴에서 줌을 찾아야 되는데 줌이라는 폴더에 있는 스타트 줌이라는 앱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입하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뜨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용 계정인데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회의 주체, 회의 참가, 이런 식으로. 새 회의랑 참가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회의 개최할 때입니다. 새 회의를 통해서 개최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로 시작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PMI를 사용하는 경우, 즉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디오로 시작을 클릭한 다음에 새 회의를 누르면 바로 그냥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을 클릭하고 하면은 기본적인 개인 회의 아이디를 통해서 회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PMI 설정이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같이 자신의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다음에 회의에 들어왔을 때 상태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회의 아이디는 맨 앞자리는 0이랑 1은 안 되고 그 뒤에 거는 이제 10자리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의 참가 시에는 아까 보셨던 회의 참가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회의의 아이디랑 비번까지 입력을 하시고 들어가면은 회의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 아이디는 내 회의 아이디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하는 사람의 회의 아이디랑 비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C 버전이고요. 핸드폰 버전은 PC랑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면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기초적으로 보시되 핸드폰과 이런 점 갖고 다르다는 점도 비교해서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입이랑 기본 화면입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줌을 검색하시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줌을 검색하시면은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는 앱이 뜹니다. 이걸 설치하시고요. 기본 앱을 실행하면은 기본 화면입니다. 회의 참가나 로그인이 있는데 아까랑 비슷하겠죠. 먼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입하는 건데 밑에 있는 가입을 누르시면은 똑같이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시고자 하는 메일로 하시면 되는데 핸드폰에서 공직자 메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센 메일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핸드폰에서 보통 지금 하실 때는 센 메일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메일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확인 메일을 아까 같이 받아가지고 계정을 활성화 시키시면은 기본적인 계정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 계정 실행을 누르면은 아마 이런 메뉴가 뜰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학교를 대표해서 하는 거냐 라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고, 똑같이 이름이랑 비밀번호 기준에 맞게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지금 이게 핸드폰 창인데요.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아이디, PMI랑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화면이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었던 새회의, 참가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설치된 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가 및 캡처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줌 앱을 실행하시고 아까 보셨던 이 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랑 기본을 입력하고 로그인 하신 다음 이 기본적인 화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회의 참가하든지 회의 개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참가의 경우는 아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호스팅을 하신 분의 아이디랑 비번을 적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호스트가 들어오게 하면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아이디랑 비번 쳤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줌에서는 호스트가 수락을 하면은 들어올 수 있게 체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컴퓨터 버전과 마찬가지로 비디오로 켜지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PM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랑 조금 메뉴는 다른데 설정하신 PMI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PMI 정보는 아까 기본 메뉴에서 회의에 가시면은 회의라는 탭에 가시면은 여기 회의라는 탭에 가시면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뭐 호스트보다 어떻게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하시고 회의를 개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앱을 통해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 한번 해보시고요. 줌에서 핵심적인 기능 6가지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컴퓨터랑 핸드폰 두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 남색이랑 보라색 두 개로 나눠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화면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컴퓨터 보고 이쪽이 핸드폰입니다. 둘이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이 좀 사실 많습니다. 기본적인 음소거, 비디오, 콘텐츠 공유, 참가자에 관한 부분들은 같지만 아무래도 컴퓨터가 많은 화면에서 아이콘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은 여기 더보기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줌을 사용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C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보안이라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의를 잠그거나 대기실을 사용하거나 참가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어져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수업 하실 때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컴퓨터에서는 보안이라는 탭이 있고요. 얘를 누르면은 요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잠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사람이 못 들게 하는 기능이고요. 회의가 시작한 후. 그 다음에 대기실 사용은 승인이 나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보통 설정해 두시는 게 좋고, 회의 잠금은 회의가 시작한 후에 얘를 누르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도
4개를 수업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핸드폰 화면인데요. 핸드폰 화면에서는 설정에 가시면은 점 3개에 있는 설정에 가시면은 요 내용들이 뜹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회의 담금 대기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에게 이것을 허용하겠다. 아까 보셨던 컴퓨터에서 보셨던 요 내용들이 똑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점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 탭이 아니라 점점점에 있는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설정을 하셔야 된답니다. 두 번째로 채팅인데요. 채팅은 말 그대로 이제 호스트와 그 다음에 참가자 또는 참가자와 참가자 등등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타이핑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채팅을 받는 사람이랑 채팅을 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채팅의 권한 어디까지 누구랑 채팅까지 할 수 있냐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얘를 누르면 바로 이것을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핸드폰에서도 물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봤던 더보기에서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 더보기에 가셔가지고 회의 설정에서 이쪽 회의 설정에서 이쪽에 보시면은 채팅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가자의 권한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채팅 가능한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팅을 받는 사람을 여기 채팅에서 누르시면은 채팅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상을 설정해서 채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채팅이란 한 메뉴가 전 2개 이렇게 나눠져서 복잡한데 사실 핸드폰 하면서 채팅을까지 잘 하기가 솔직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수업하시기 전에 미리 어떤 범위까지 할지 설정을 해두시고 회의를 시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션은요, 회의를 잠그고 참가자 이름 바꾸기, 스스로 음성어 해제를 못하게 하는 설정을 하시고 들어온 분만 지정을 해서 채팅으로 반가워요라고 하기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핵심적인 기능이 화면 공유입니다. 컴퓨터로 활용할 때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특히나 수업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 화면들을 학생들에게 공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고요. 화이트보드 또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공유 화면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공유 중인 화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고 요 파란색 부분 외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유 있는 위에 거를 커서를 올리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석 작성이란 얘를 누르면은 지금 공유 중인 화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스탬프를 넣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로 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이 기능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화면 공유가 중요한 만큼 이렇게 공유 기능을 제공은 하고 있는데요. 공유를 누르면은 제공할 수 있는 종류들이 이렇게 뜹니다. 물론 핸드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핸드폰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진이나 문서, 그 다음에 인터넷 창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제가 저희 사진첩에 있던 사진을 공유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사진에다가 주석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컴퓨터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주석으로 적어서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컴퓨터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션은 화면에 사진을 공유하고 공유 화면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카메라 앨범에 있는 사진을 보통 공유하게 됩니다. 핸드폰에서 사용하실 땐 그렇고요. 핸드폰이 아닌 컴퓨터에서 사용하실 때는 아마 어떤 폴더이든 지정을 해주시면 그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기능, 이름 바꾸기인데요. 학생들이 이름을 제대로 안 하고 다르게 변경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학생들을 클릭을 하면 컴퓨터에서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면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가능한데요. 핸드폰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핸드폰에서 들어온 참가자, 이름을 모르겠는 참가자 이름을 클릭하면은 이런 메뉴들이 뜹니다. 거기서 이름 바꾸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참가자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쓰는 기능이 예약하기인데요. 컴퓨터에서도 이 회의 예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회의 예약을 통해 가지고 회의 시작 시간이랑 기간, 그 다음 반복적인 회의는 굳이 또 설정할 필요가 없게, 그 다음에 PMI로 진행하느냐, 비밀번호 설정하느냐 등등을 미리 정해 놓으시면은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회의 시작이라는 건 자동으로 줌이 뜬다는 말이 아니라 회의가 시작이 되고 하면은 학생들은 대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께서 회의를 개최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이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회의 예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아까와 거의 비슷한 메뉴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보내기인데요. 문자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의 회의 아이디, 비번 또는 주소를 알아야지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주소를 복사를 하고 보내는 것들을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회의에서 내 개인 아이디를 누르면은 이런 다양한 기능이 나와 있는데 여기 초대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걸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것을 카톡방에다 보내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아이디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로 연결이 되고요. 클립보드의 복사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회의에 참가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미션은 내일 9시 회의 예약하고 학부모님들께 안내 문자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또 한번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회의 기록입니다. 회의 기록도 컴퓨터랑 핸드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컴퓨터에서는 mp4 파일로 변환돼서 기록이란 메뉴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도 클라우드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응이라는 것도 사실 저학년 수업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수 친다든지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들 똑같이 핸드폰에서 여기 옆에 제공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이제 무덤학습 때 중요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회의에 참가된 인원들을 할당을 시켜가지고 거기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회의 중 보급에 들어가셔가지고 소회의실을 활성화 시켜 놓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 회의실에 관련된 설정사항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컴퓨터에서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비디오에 관련돼서 조금 설정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얼굴 필터라든지 학생들 하이라이팅 기능,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면은 화면당 참가할 수 있는 인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을 활용하여 가지고 좀 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도 설정 기능이 있긴 한데요. 필요하신 내용들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혹시나 이제 필요하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채팅이랑 회의 설정은 회의 시작 전에 설정하는 내용입니다.